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세간의 믿음과는 반대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상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협상한 대로 받는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똥곰입니다. 저는 외국계 IT 기업에서 5년차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에게 권위와 지위 없이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유능함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그 이전에 객관적으로 누군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일까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세간의 믿음과는 반대로 책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를 집필한 잭 내셔는 약 20년간 이 주제를 연구하며 능력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상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협상한 대로 받는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능력은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상대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스친 첫인상, 그 사람의 이력이나 백그라운드 혹은 작은 대화의 근거에 상대를 규정짓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의 능력과 더불어 보여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게다가 보여지는 능력을 강화하면 얻게 되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보이는 능력을 높이면, 즉 유능하다는 인상을 풍기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능력 있는 역할에 근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작동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이는 능력을 적절하게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갖고 있는 능력조차 있는 그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나의 실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을 높이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리 손다이크는 장교들이 체력, 지성, 질서의식, 리더십, 충성심, 신뢰성 등 항목을 고려해서 부하를 뽑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실험의 결과로 심리평가에서의 지속성 오류를 발견하였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거나 한결같이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정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충성스럽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체력도 좋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요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상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똑같은 결과물 앞에서도 누군가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만 누군가는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코칭을 받고 있진 않나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자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실패나 성공의 여부는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에서 우리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력만큼 혹은 실제 실력보다도 보여지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책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좋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첫인상을 관리하라. 이와 관련하여 폭스바겐의 전 사장인 다니엘 궤드베르는 처음 20초, 처음 20마디 말, 그리고 처음 20걸음이 긍정적인 첫인상을 굳히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리어에서도 이직을 한 후 첫 3개월의 인상이 성공적인 소프트 랜딩의 핵심이며 그 기간에 상사와 동료에게 반드시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이는 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첫인상에 외모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외모가 번듯한 교수가 더 유능하다고 평가합니다. 호감형 외모를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유능하고 설득력 있다고 여겨지며 최대 10배의 임금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합니다. 연예인 같은 얼굴과 체형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깔끔한 청결과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심지어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흔히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상적인 고정관념대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빌 게이츠조차 미팅 상대에 따라 옷차림을 바꾸어가며 수트를 입거나 운동화를 신어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첫인상은 우리의 보여지는 능력을 좌우하며 그 결과 실제 퍼포먼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보여라. 나의 보여지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상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대개 누군가 자신에게 말해준 것을 그대로 믿는 초두 효과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맡겨진 과제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겸손함이 곧 미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면접이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잠을 자지 못해서 말을 더듬은 것이 아쉽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겸손한 프로페셔널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앞세운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잭 내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 영역에서 내면의 자신감은 단순한 사치품 이상이다. 셋째, 파워토킹을 해라. 말투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힘없는 말하기를 구사하는 사람은 사회적 계층이 낮다고 보여지고 낮은 교육과 무능함을 연상하게 합니다. 반면 파워토킹은 사회적 계층이 높음을 암시하고 이에 따라 높은 교육 수준과 유능함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볼 때 왕은 서울말을 쓰지만 노비 역할을 배우는 지리적으로 한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사투리를 구사하는 장면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유능함을 보여주고 싶다면 파워토킹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 파워토킹을 위해 말하기에서 없앨 것을 제안하는 5가지 군더더기는 이렇습니다. 강조하기, 나는 진짜로 너무나 그걸 원치 않습니다. 망설임, 저는 거기 안 갔습니다. 재확인,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과도한 존대, 존경에 맞지 않는 땡땡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가의문문. 그 영화 정말 재밌죠? 그렇지 않나요? 이 외에서도 책에서는 12가지 말하기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숫자로 뒷받침하면 도움이 된다. 파워토킹을 할 것, 더듬는 말투, 과장된 존대법 등 군더더기를 걷어낼 것, 명료한 발음과 정확한 분절에 주의할 것, 보통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말해라. 단조롭게 말하지 말고 높은 어조와 낮은 어조를 번갈아 사용해라. 보통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해라. 자주 대화에 참여하되 중간 정도의 시간을 써라. 가장 중요한 논지를 내세우기 직전에 잠깐 침묵할 것. 했던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지 마라.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가능한 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라. 사투리는 충성심, 정직성 등을 어필해야 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 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개선한다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20년간의 연구를 담은 이 책은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며 치열하게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읽었던 여러 책 중에 개인적으로 큰 인상을 받은 책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비즈니스와 커리어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범이었습니다.